네, 다음으로 글로벌 마켓식스에서 시장의 메인 이슈와 특징주 한꺼번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10년물 수익률이 4%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게 좀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네요. 정말 좀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는 것을 돈의 가격으로 보게 된다라면 돈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돈을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활용해서 어떤 다른 재화라든지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사기보다는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인식이 퍼졌다라는 게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2%가 중요하냐 4%가 중요하냐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경기가 성장할 것이냐 둔화될 것이냐라는 거죠. 경기가 성장할 것 같으면 지금 빨리 돈을 쓰는 게 좋죠. 네. 그렇지만 경기가 둔화할 것 같으면 앞으로 더 싸게 재화를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안타깝게도 좀 막판까지 크게 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섹터들이 하락했지만 에너지주라든지 네. 중국 관련주들은 좀 급등했던 모습이었는데 우리 소장님 어떤 섹터 보실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네, 이게 상당히 갑자기.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JD.com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제2의 전자상거래 업체고요. 지금 이 텐센트가 이쪽에 갖고 있었던 지분을 4월 달에 주주들에게 나눠줘가지고 그런 이벤트도 있긴 했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이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어요. 미국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는데 일단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JD.com에 대한 리포트들 나온 것들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영어를 잘해서 미국의 어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 게 아니라 네. 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한글로 된 검색을 해본다라는 것을 전제로 좀 깔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걸 볼 수 있다라는 전제인데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에 대한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봉쇄하게 된다라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거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런 섹터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긴 했습니다만 그걸 또 풀어내기 위한 해법으로 정부가 돈을 푼다라는 점도 상당히 우리가 규칙과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름대로 바닥권에서 견실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더군다나 오늘까지 올라온 모습들 보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박스권 상단이라는 느낌 확연하게 들어오죠.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어줘야 되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강한 양봉이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네. 거래량이 약간 조금 더 붙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모양을 보게 된다면 이동평균선 위에서 강한 양봉이 나왔다라는 모습만 보더라도 상당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했던 중국 관련주 안에서 JD.com 알려주셨습니다.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견고하게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중국 관련주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중국 소비주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우리가 조금 연결짓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전반적인 어떤 정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국내에서도 소비 관련주들이 중에 롯데쇼핑이 상당히 지금 어제 강했고 리포트가 나왔죠. 리포트가 나오고 규칙가 주목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비라는 관점,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경기 둔화냐 얘기했을 때 소비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소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혜를 네. 받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불황기에는 오히려 부자들이 더 지갑을 쉽게 엽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쓸 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측면인데 다들 위축됐을 때 나는 돈을 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과시욕 이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증권사에서는 2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고요. 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재 왔다 갔다 하는 기업들은 뭐 전혀 보지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다가 흑자를 나타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업부가 다양합니다. 일단 부산 그 롯데쇼핑 문 닫았던 것은 결국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풀어냈죠. 네. 결국 이제 관건은 롯데쇼핑이 약속대로 랜드마크에 달하는 빌딩을 지어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그 롯데시네마 어떤 지분들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뭐 영화관 이번 주말에 굉장히 북적거렸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롯데쇼핑 또한 차트가 양호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때는 펀드멘탈에 집중할 때가 있고 나름대로 펀드멘탈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차트가 유망한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데 지금 시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차트일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깜짝 놀라는 모양일 텐데요. 지금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불안한 모습들 보이면서 우하향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직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 소비 대장주 중에 하나가 롯데쇼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섹터는 소비재 쪽으로 미국은 JD.com, 국내는 롯데쇼핑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에너지 섹터가 좀 괜찮았습니다. 지금 유가가 $120 돌파했는데 예. 앞으로 140, 50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 처음에 $120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좀 어느 정도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으로는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넘었을 때는 잠깐이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2,000원 넣는 걸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심정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뭐 관심들 높아졌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결국 저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수입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근데 당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중국에 손을 든 거거든요.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려왔고 결국 OCI 같은 경우 그날 반짝하고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엑슨모빌에 대해서는 지금 이 가격인데도 실적이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이익들을 좀 창출해내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밤사이 나온 게 오펙 플러스에서 50% 증산하겠다.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엑슨모빌 같은 경우 이런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어떤 개발서부터 판매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 또한 지금 차트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우상향하는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나름대로 가장 견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견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차트를 보면 정말 이쁘다, 멋있다라고 하는데 네. 바로 나오는 질문이 뭐죠? 어떤 거? 따라가도 좀 고점일까요? 되느냐? 네. 따라가도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가도 되느냐는 건 여러분 마음속의 불안이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일주일 전으로 여러분들 가보시죠. 일주일 전에도 신고가였고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질문이죠. 따라가도 되냐? 한 달 전으로 해보시죠. 한 달 전으로 따라가도 되냐? 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고 결정 못 내리시는 것은 5년, 10년 뒤에도 못 사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유가 급등에 따라서 엑슨모빌 짚어주셨는데 또 오늘도 소장님께서 엑슨모빌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도 정유주들이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엑스오일이 가장 대장주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엑슨모빌과는 결이 다르죠. 엑슨모빌은 개발서부터 끝단까지 모든 걸 다 하지만 엑스오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이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파는 네. P2C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엑스오일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가 급등하는 모습들 시연하고 있죠. 어제 조정을 과연 이게 어떻게 말아 올릴 것인가가 오늘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최근에 에너지주에 관심이 있어요. 에너지주로 본다라면 석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이제 그 케미칼까지 다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 석유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모든 제품들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대체품 여기까지 나가고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을 운송할 수 있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까지 좀 넓어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시장의 중심은 에너지주다라고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주식들에 대한 움직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보유를 지속하시되 매수하시려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정시 매수 관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긴 호흡으로 볼 거니까 빨간불에 내가 성급히 살 게 아니라 조정을 좀 받을 때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죠. 이게 조정을 받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때 이거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면 매수 관점의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주를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엑슨모빌과 S-오일 픽하셨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켓식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한 분은 YG경제연구소 차영규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